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강경파 리성권을 외무상에 임명한 북한이 국제회의에서 강경 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제재를 고집할 경우에 세기를 가겠다라며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주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미국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일 이유를 더 찾지 못하겠다라면서 미국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제재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고집할 경우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참사관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최근 북한의 강경 노선 선회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 참사관의 발언은 북한이 강경파 리성권을 외무상에 앉히고 본격적인 대외 강경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세기를 모색하겠다라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제 행동에 넘어갈 것이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외무상을 외교 관료가 아닌 군인 출신의 강경파로 교체하고 국제회의 공식석상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며 강경 노선으로 회귀함에 따라서 향후 한반도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성권 조선인민군 대좌 출신이죠. 별도 안 달았던 그 리성권을 급상승시켜가지고 이제 외무상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리성권 아시다시피 정말 무례한 말, 그리고 건방진 말, 어마어마하게 쏟아냈던 작사고, 그리고 그 표정, 자세, 모든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외교 무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인을 지금 외무상에 앉혔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나 또 하겠습니까? 영어도 못하겠죠. 그 리성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국방부와 같이 회담하는 일꾼으로 주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령들, 중령들 이런 사람들하고 회담을 하는데 우리 한국 대령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지침받고 그래도 꿋꿋하게 참으면서 미소만 짓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시건방진 소리 계속 하던 그 버릇대로 지금 외무상 임명 첫 공식 데뷔전인데 자신이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수많은 해외 공간들 중에서 제네바에 있는 이 참사관이 유엔 군축회의에 가가지고 이런 건방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이 표정은 리성권에게 지침을 받지 않고서야 참사관 주제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리성권이 앞으로 북한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리성권의 표정처럼 또 이 주 참사관의 표정처럼 북한은 정말 대외적으로 강경하고 또 건방지게 행동을 할 텐데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강경한 행동, 즉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리성권 포함한 그 위에 있는 이 북한의 정권들은 체인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미국은 이 한반도에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2017년하고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리성권 함부로 이런 표정 짓게 만들고 짓다가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이 명백한 북한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북한 운영 사이트 3개소에 대한 경찰청의 국내 접속 차단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 운영 3개소에 북한 김씨 일가와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물이 있음에도 국내 접속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는 차단 대상이 아니다 라며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7조에 찬양, 고무, 선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이 법에 따라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회사감독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일부 있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판례를 보면 특정 사이트 차단 여부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때 불법적 내용이 70%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보는데 경찰이 차단 요청한 북한 사이트는 전체 게시물 중 국보법 위반 내용이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심위가 지나치게 정권의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참 방심위, 방통위, 이 방자 들어가는 이 기관들 정말 너무합니다. 방통위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 한상혁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우리 유튜브도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인데 방심위는 방송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심의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지금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TV 방송 모니터 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주로 출연하는 채널 A에도 방송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채널 A 같은 경우는 채널 A에서 시청률 높은 프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뉴스탑10이라든지 또 정치데스크, 아침에 한 돌직구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니터 요원들이 예를 들어 신인균이가 하는 발언들 또는 김정봉 실장이 하는 발언들 또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왜 저런 공정하지 못한 발언을 하냐, 왜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자를 붙이지 않고 호칭을 저렇게 쓰냐,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자를 안 붙이면 바로 지적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채널A의 조수진 부장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채널A 동아일보의 부장인데 이 TV 출연하면 너무나 맞는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이렇게 잘 정치평론을 하기 때문에 참 팬들도 많은데 그 조수진 부장을 완전히 공격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종편 죽이기에 특히 이제 채널 A와 TV조선 죽이기에 안달이나 있는 그 모니터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방심위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방심위가 입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고소 들어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심위가 이번에 김책종합공업대학의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라는 경찰청의 요구를 묵살했다. 여기에 김정은 일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굳이 옛날에 그들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로 차단되었던 그런 판례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70%라는 우리 국내적인 이런 그런 요소를 끄집어내어서 판례라고 하면서 이거는 차단 안 해도 된다. 야, 이게 뭐서 대한민국인지 아니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추종자들의 집단인지 너무나 참 황당한 그런 판결을 내려서 그 경찰청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심위가 작년에는 KBS죠.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에서 그 김정은 위임맞이 위원회인가 하는 그 이상한 단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서울로 오는 거 그걸 찬양하고 김정은 추앙하고 하는 그 인터뷰를 이제 그대로 내보내는데 이거 문제없다라고 판결 내렸던 또 그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이름 안 붙인다고 지적 들어오고 출연 금지시켰도록 이렇게 압력 들어오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인지 여러분들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조수진 부장 죽이기에 지금 나서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 참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심위. 예.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 결정을 이란이 이해한다던 정부 주장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어제 정부가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내리면서 이란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이란도 우리의 결정을 이해한다라고 밝혔던 소식, 즉 여러 언론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정부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하루 만에 들통났습니다. 세예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한국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해역에 군대를 보낸다라는 것인가? 경찰의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 문명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다 라면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격려한 것은 아라비아라는 표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바다는 통상 페르시아만으로 통칭되는데요. 이란과 관계가 나쁜 UAE나 미국 정부, 유럽 일부 국가만이 아라비아만으로 명칭을 쓰며 이란과 대립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에 아라비아만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에도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라면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는 표현은 아라비아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란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란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란 측은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라며 이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라며 이란이 마치 한국의 파병 결정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했는데요. 청해부대 300여 장병들의 생명을 사지로 내몰면서 이란을 자극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흥근 국방TV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경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청해부대 왕건함, 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대잠 능력도 대공 능력도 안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일대에 쫙 깔려서 역기역자로 배치되어 있는 그 수많은 대함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 그리고 그 해군기지에 있는 수많은 고속공격정들의 공격 그리고 거기에서 쏘는 후트, 초공동 어뢰 이런 것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을 상대로 AK-47 소총만 들고 있는 해적을 상대로 정말 과무장이다 싶을 정도로 청해부대의 파병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을 은근히 살짝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선언합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세월호가 출항할 때 그 누가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세월호로 가면 안 된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것도 방송에서 주장했던 전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금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혹시 불상사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부 우리 정부가 져야 된다. 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분명히 따로 별건으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미국으로 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정부군을 상대로 지금 보내는데 해적들, AK-47 들고 있는 해적들 상대로 파병 결정을 내렸던 그 부대를 이쪽으로 보낸다. 그것도 국회와 국회의 동의, 국민의 이해 없이 공론화 없이 이렇게 보낸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떡락 이것을 답습하기는 싫고 그래서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지금 보내는 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은 그 호르무즈 해협 일원에 있는 그 이란의 엄청난 무기 체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 부대를 보내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사상자 생기면 아마 다시금 대한민국은 노란 리본으로 물결칠 것이고 그 노란 리본의 표적은 이 정부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